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느덧 선선해진 밤 공기가 가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도 변함없이 재미있고 시원한 사연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우리의 남은 여생 첫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생 첫날을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보내고 계신가요? 제 소개를 하자면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34살의 여성이에요. 제 인생에 롤러코스터가 있다면 내리막만 달리다가 드디어 오르막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제야 마음의 안정과 앓고 있던 우울증을 극복해서 이렇게 글도 쓰게 되었답니다. 그럼 인연으로 다가올 사람들이 알고 보니 악연임을 뒤늦게 깨달은 어리석은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돌이 지나기도 전에 이혼을 하셨대요. 엄마는 절 아빠에게 버리고 떠나셨죠. 하지만 아빠 역시 제가 5살 무렵 사장가를 가시며 할머니 손에 버리셨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할머니는 절 조금 더 예뻐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구박하고 매를 드시면서 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의 동거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1년 남짓 살다가 절 고아원에 버리셨죠. 5살 나이에 들어간 고아원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아니, 거의 지옥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변해서 고아원이 살기 좋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의식주가 해결돼서 살아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언니 오빠들의 괴롭힘은 5살인 제가 겪기에 가히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괴롭힘을 버티다 석 달 만에 고아원에서 도망쳤고 기억을 더듬어서 할머니 댁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24년이 지났지만 그 순간 할머니가 저에게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야 이년아, 기껏 갖다 버렸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쳐 기어들어와. 여기 이제 네 집 아니라고 했지? 할머니, 저 고아원 싫어요.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그래? 그럼 내가 더 무섭고 힘들게 괴롭혀줄게. 너 종아리 걷어. 그렇게 전 할머니한테 매질을 당하고 고아원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원장님에게 다시 도망 나오지 않도록 감시를 잘하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결국 전 지옥 같은 고아원 생활이 계속되었고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망 나갔다 돌아와서 언니 오빠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절 괴롭히던 언니 오빠들이 나이가 차서 하나둘씩 고아원을 나가게 되었고 제 마음은 조금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18살이 지나고 고아원을 나가야 했어요.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기 때문에 숙식이 되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젊고 성실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취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제가 들어간 곳은 우산공장이었는데 단순 반복하는 공정을 맡아 일하게 되었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제가 고아원에서 자란 걸 매우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좋은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죠. 거의 5년 동안 우산공장에서만 일하면서 먹고 자고 하며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한편 제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지게 된 취미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엔 기회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공장에서 일을 마치면 숙소로 돌아가서 만화 캐릭터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순수 창작해서 곰돌이나 강아지 그림도 참 많이 그렸었죠. 그러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희 우산 공장에서 만드는 우산은 그림 하나 없고 밋밋했기 때문에 그닥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그림을 넣어서 젊은 층의 소비자를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곧장 제 아이디어를 사장님과 사모님께 말씀드렸고 제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지순이 너한테 이런 재주가 다 있었구나. 꽤 잘 그렸는데? 여보, 이거 봐봐. 지순이 말대로 우산에 그림을 넣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 이렇게 색깔이 화려한 캐릭터를 뽑아내려면 장비 하나를 더 들여야 된다고. 사모님, 물론 처음에 자본이 들어가긴 하지만 요즘은 우산도 예쁜 걸 사고 싶은 사람들 심리를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가격이 좀 더 비싸도 귀엽고 예쁜 걸 사게 된다고요. 그렇게 전 두 분을 계속해서 설득해서 제 바램대로
우산의 캐릭터를 새길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럼 그림은 다 지순이 네가 그려라. 앞으로는 허드렛 일 하지 말고 그림 작업만 하도록 해. 그리고 너 컴퓨터 할 줄 모르지? 내 아들이랑 합심해서 작업하도록 해라. 네, 사장님, 감사해요. 대리님과 협업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사장님의 아들인 김 대리님과 그림 작업과 인쇄, 도장 등 여러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지난 5년 동안 김 대리님과 대화를 거의 해보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함께 일을 하다 보니 꽤 재밌고 좋은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순 씨 덕분에 우리 공장 매출이 늘고 있어요. 지순 씨, 우리 공장 보배이십니다. 아니에요. 다 대리님 덕분이죠 뭐. 대리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오늘 퇴근하고 뭐 하세요? 또 기숙사로 돌아가서 그림 그릴 생각이세요? 오늘은 제가 맛있는 식사 사드릴 테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정말요? 저야 너무 좋죠. 밖에서 사 먹는 밥은 돈 아까워서 매번 참았는데 오늘은 대리님 덕분에 제가 외식을 다 하게 생겼네요. 그렇게 퇴근 후 대리님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전 난생 처음으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답니다. 와,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오다 가다 간판만 봤지 이 안에 들어와 본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세계네요.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시키세요. 그리고 저기 있는 샐러드 바는 무료니까 실컷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접시에 샐러드로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대리님, 우리 음식은 싼 거 하나만 시켜요. 그리고 샐러드로 배를 채우자고요. 지순씨,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저 여기 음식 정도는 충분히 사드릴 수 있어요.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냥 한 푼이라도 아끼시라는 말이죠. 제가 궁상맞게 말하자 대리님은 민망한 웃음을 지었는데 이내 저를 보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순씨 듣던 대로 정말 검소하고 야무지신 분이네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은 지순씨 같은 여자랑 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거든요. 사장님, 사모님이요? 제가 짠순이인 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전 워낙 어렵게 자라서 10원 한 장 쓰는 것도 극도로 아까워요. 그러자 대리님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음식들을 여러 개 주문했습니다. 대리님, 이게 다 얼마예요? 제가 싼 거 하나만 시켜달라고 했잖아요. 그럴 순 없죠. 미래에 제 아내 될 사람인데 싸구려나 먹이고 싶지 않아요. 순간 정적이 찾아왔고 전 대리님의 고백인지 농담인지 모를 말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받고 음식 먹는 데만 열중했죠. 지순씨, 제 고백 듣고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대리님, 괜한 농담으로 사람 민망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얼른 드세요. 나 농담 아닌데? 사실 지순씨랑 캐릭터 작업하면서 저 정말 좋았어요. 지순씨는 요즘 보기 드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랑 연애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지순씨만 좋다면 제가 멋진 남자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난생 처음 남자에게 고백을 받은 전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게다가 사장님 아들이니 더 곤란에 빠진 기분이었답니다. 대리님, 저하고 연애라뇨. 전 고아에 집도 절도 없는 여자예요. 대리님이 뭐가 하시고서 저 같은 여자를 사겨요? 그리고 사장님, 사모님이 아직이라도 하면 저 공장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괜한 말씀 그만하시고 식사나 마저 하세요. 전 또다시 버림당하는 게 두려워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리님은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귀자고 보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절 좋아한다면서 끝까지 제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력했죠. 결국 대리님에게 마음이 넘어간 전 그와 사귀겠다고 대답했고 사장님과 사모님에겐 비밀로 하자고 부탁했죠. 그래서 저와 대리님은 일과 사랑을 동시에 하며 깨를 볶는 시간을 매일 가졌고 시간이 더 지나자 저희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순아, 우리 사귄 지 6개월 됐지? 그 정도면 됐다. 뭐가 됐다는 거야? 결혼하자고. 언제까지 몰래 데이트만 하면서 살 건데? 지순이 너 설마 평생 연애만 할 생각이었어? 전 흥분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뭐? 결혼? 그건 안 될 소리야. 사장님, 사모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거야. 지순아, 아니 보지도 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엔 부모님도 널 며느리로 쉽게 받아들이실걸? 이 오빠만 믿고 따라와. 알겠지? 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물론 오빠와 결혼이 하고 싶긴 했지만 제 분수에 맞지 않는 남자를 욕심내도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틀 뒤 오빠의 손을 잡고 사장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두 분은 저희를 보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아, 지순씨, 진웅아, 아니 둘이 뭐야? 왜 같이 우리 집에 들어와? 손은 또 왜 잡은 거고? 사모님이 흥분하며 말씀하시자 사장님이 이어서 말씀했어요. 진웅이 너 아니, 만나는 여자가 바로 지순씨였냐? 네, 아버지. 저희 사귀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할 거고요. 허락해주세요. 오빠의 당당함에 두 분은 또다시 크게 놀라셨습니다. 사모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씀했어요. 이건 아니지, 지순씨. 아니, 내가 내 아들하고 일을 같이 하랬지. 연애하라고 했어? 이거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기분이야. 물론 우리가 지순씨를 아끼고 있지만 내 아들이랑 결혼이라니. 미안한데 내 아들 고아 출신의 아무것도 없는 여자랑은 결혼시킬 수 없어. 이건 안 될 일이야.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다. 아이, 공가사도 구분 못하고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진웅이 너, 아니 내가 선보라는 여자나 만나서 조용히 결혼해. 그쪽 집안이랑 얘기 다 되었으니까 지순씨랑은 당장 헤어져. 사장님과 사모님이 언성을 높이며 말하자 오빠 역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요? 정략 결혼이 웬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순씨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겁니까? 게다가 지순씨 덕분에 공장 매출도 늘고 있잖아요. 그전엔 입에 풀칠이나 할 매출만 나온 거 모르세요? 오빠가 저의 능력을 추켜세우며 열심히 설득하자 사장님과 사모님은 연거푸 한숨을 내셨어요. 그리고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시고 절 내보내셨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사장님과 사모님이 저를 불러서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어요. 지순아, 생각해보니까 고아인 게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진웅이 말대로 우리 공장에 큰 도움을 줘서 매출도 늘었으니 네가 복덩이가 맞다 싶다. 그러니 결혼하거라. 정말요, 사장님? 감사해요. 저 정말 잘할게요. 그리고 결혼 전 문득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였죠. 절 매정하게 고아원에 버리긴 했지만 유일하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가족이어서 제 결혼 소식을 알리려고 오빠와 함께 찾아갔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저를 보고도 반갑지 않으신 얼굴이었어요. 속으로 괜히 찾아왔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차갑게 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남편의 조언대로 상견례도 해야 하고 혼조석이 비어있는 것보다 할머니가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애써 웃으며 결혼 소식을 전했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할머니는 상견례 자리에 나오게 되셨고 예비 시부모님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건참, 아니 공장 운영하는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지순이를 며느리로 받아요? 쥐뿔도 없는 하찮은 기집인데. 그리고 혹시 나한테 뭐 혼수나 예단 이런 거 바라는 건 아니죠? 난 한 푼도 못 내주니까 알아서들 하시구려. 그 순간 저와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내려서 애꿎은 테이블만 바라보았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의 배려로 결혼식을 조촐히 올리게 되었고 작은 신혼집을 얻어서 오빠와 부부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줄 것처럼 저에게 헌신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어요. 전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라서 남편에게 푹 빠져버렸죠. 그런데 안 좋은 점도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우산공장과 신혼집을 오가면서 24시간을 붙어있다 보니 작은 다툼이 여러 번 오가게 되더라고요. 전 남들도 그렇게 다투고 화해하며 잘 살아가니 저희 부부도 그렇게 평생을 지지고 볶으며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자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오빠, 오늘 공장에서 외건 없다고 하던데 어디 다녀온 거야? 요즘 부쩍 외출 많이 하는 것 같다. 약속 있어서 나갔다 왔어. 왜?
아니, 나 없는 사이에 뭐 공장에 문제라도 생겼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빠가 예전이랑 달라져서 하는 말이지. 언제는 나랑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좋다더니, 요즘은 밖으로만 도는 것 같잖아. 이런 식이면 나 서운해. 참, 넌 내가 아직도 그렇게 좋냐? 아, 집에서 보는 얼굴을 일터에서도 보고 싶냐고. 하루가 다르게 남편은 절 냉랭하게 대한 건 물론이고, 저와의 잠자리까지도 피했습니다. 한편 우산공장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매출이 2배가량 늘었어요. 물론 공장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이긴 하지만 제가 그린 캐릭터를 우산에 새겨 판매하면서부터 매출이 부쩍 늘었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자 공장 사장님은 저에게 보너스 한 푼 주지 않으셨어요. 야근까지 하며 힘들게 일했는데도 정해진 월급 외에는 아무런 혜택을 안 주더라고요. 전 서운하고 속이 상하기도 했는데 대신 절 며느리로 받아주셨으니 감개무량한 마음을 가졌어요. 어쨌든 저에게 가족이 되신 분들이니 보너스를 달라, 대우해달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우산공장은 직원을 2배로 늘리기도 했고 장비도 그만큼 늘려서 승승장구하는 회사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딘지 모를 곳에 외근을 나가고 홀로 캐릭터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잠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주사를 맞고 처방전 들고 약국에 들어가 앉아 기다리는데 약국 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 그 일을 부르려고 했는데 어떤 여자가 뒤따라 들어오더군요.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당황한 채 가만히 앉아있는데 남편 목소리를 듣고 기겁하고 말았답니다. 저기요, 콘돔 한 박스 주세요. 자기야, 너 필요한 거 없어? 비타민이라도 사줄까? 응, 나 요즘 자기가 너무 뜨겁게 사랑해줘서 몸이 매일 피곤하네. 비타민 충전 좀 해야겠어. 비타민 한 박스도 주세요. 순간 제 심장은 두 방망이질을 시작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게다가 과호흡까지 와서 숨을 가쁘게 쉬었죠. 오빠! 힘겹게 그 이를 부르자 뒤를 돌아보며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간녀 역시 제 눈을 마주치고 화들짝 놀랐답니다. 네가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야? 공장에서 일할 시간이잖아. 오빠야말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약국에 와서 뭘 산 거야? 저 여자랑 둘이 무슨 짓 하려고? 벌벌 떨며 말했더니 상간녀가 비웃듯 말하더군요. 오빠 마누라야? 아, 듣던 대로 천년같이 생겼네. 씹다 버린 개껌같이 생겼다. 오빠는 비위도 좋아. 어떻게 저런 여자랑 같이 사는 거야? 왜 그렇게 나한테 뜨겁나 했더니 마누라 얼굴 보니까 이해가 된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는 주제에 그따위 막말을 짓거려? 제가 분노하자 남편은 제가 아닌 상간녀를 말렸어요. 자기야, 그만해. 안 그래도 우리 사이 말하고 이혼하려고 했어. 차라리 잘 됐네. 야, 김지순. 네 눈으로 봐서 알겠지만 나랑 사귀는 여자야. 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예쁘지? 이따 집에 가서 말하겠지만 우리 이혼하자. 위자료 떼줄 테니까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지 말고 떨어지라고. 알겠지? 바람 피운 현장 들킨 것도 모자라서 곧바로 이혼하자고? 오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날 배신해도 되는 거야? 아, 거참 말 많네. 아니, 사람들 많은데 쪽팔리게 할 거야? 내가 요즘 널 여자로 본 적이나 있었냐? 너도 느꼈을 거 아니야. 처음엔 생활력 강한 네 모습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점점 지질이 궁상으로 보여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여자가 돼서 꾸밀 줄도 모르고 다 늘어난 티셔츠나 입고 있는 너한테 난 이미 질릴 대로 질렸다고. 그러니까 너도 새로운 남자 만나. 너처럼 씹다가 개껌 같은 남자. 그이는 조롱한데 저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상간녀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전 너무 당황해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그이와 상간녀를 잡지 못했네요.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손에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고 저에게 조용히 도장 찍어주면 위자료 주고 내보내겠다며 실실 쪼개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내가 그동안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우산 공장이 누구 덕에 성공했어? 나 내 목 제대로 받기 전에는 절대 이혼 못해. 그러니까 우산에 대한 내 지분 꼭 받아야겠어. 이게 주제도 모르고 까부네. 공장이 네 덕에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거야? 네 그림 쪼가리 좀 넣었다고 매출이 2배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이래서 없는 것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랬지. 궁지에 몰리니까 당장 보따리부터 챙길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내가 미쳤었지 진짜.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촌년의 고아 따위랑 결혼했으니. 아, 그렇게 억울하면 소송을 해. 누가 이기나 보자고. 전 시부모님을 찾아가 남편의 외도를 알렸고 이혼하자는 남편을 말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생각했던 시부모님은 철저한 남이었어요. 두 사람은 남편 편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오죽 못났으면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웠겠냐? 그러게 평소에 잘 좀 해줘 그랬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지.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이어 시아버지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다. 진웅이가 만나는 여자 말이야. 예전에 우리가 선봐서 결혼시키려고 했던 여자야. 요 앞 사거리에 있는 가구 공장 딸이란 말이야. 그 정도 집안 정도는 돼야 우리랑 사돈 맺는 게 옳은 일 아니겠냐? 그러니까 넌 이쯤에서 빠져라. 위자료 충분히 줄 테니까 잡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 아버님,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동안 제가 우산 공장에 헌신한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 내쫓으시려면 캐릭터 우산에 대한 권리금이라도 주세요. 제가 그린 캐릭터 때문에 이 공장이 살아났잖아요. 이에 시아버지는 기가 막히다며 혀를 찼습니다. 어쭈, 조그만 게 별소리를 다 하네. 뭐, 권리금? 너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데? 이 공장에서 나가는 제품 주인은 바로 나야. 넌 고작 말단 사원일 뿐이라고.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내 머리 위에 올라앉으려고 용을 쓰네? 여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런 물건을 며느리로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크고 반대했었잖아.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저 하는 짓 좀 봐. 지순이 너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위자료 한 푼도 안 줄 거다. 그러니까 입 닥치고 조용히 나가. 한 번만 더 우산이 어쩌고 권리금이 어쩌고 하면 국물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막말을 내뱉은 시부모님은 그 순간부터 절대 공장에 발도 붙이지 말라고 으르렁거리셨어요. 전 오갈 데 없이 길거리를 쏘다니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했답니다. 이미 시댁 식구들은 절 내쫓을 생각이었으니 저도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죠. 하지만 몇 푼 안 되는 위자료만 받고 나가는 게 억울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했는데 소송이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 했으니 별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하며 혼수 마련으로 그동안 모아왔던 돈을 모조리 다 썼기 때문에 통장 잔고는 얼마 남아있지도 않았죠. 그래서 결국 시댁 식구들의 제안대로 위자료를 받고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완전히 토사구팽이 돼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죠. 전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원룸을 구했고 당장 일할 직장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제가 하던 일과 비슷한 캐릭터 디자인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방 공장이었는데 캐릭터 디자이너를 구한다는 소식에 이력서를 넣었답니다. 전 샘플로 챙겨놓은 우산을 건네주며 제 의지와 재능을 보여주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저에게 생겼는지 가방 공장에 디자이너로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가방 공장의 대우는 제가 헌신했던 우산 공장에 비해서 엄청난 조건의 대우를 해줬습니다. 캐릭터 디자이너들에게 돌아가는 보너스가 어마무시했고 복지로 디자이너공까지 보내주었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며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씻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나이를 지그시 먹은 여자가 저를 보며 오열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순아. 네? 저 아세요? 그게 말이야,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네 엄마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절 낳아준 엄마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제 엄마라고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절 버리고 떠난 엄마요? 그런데 왜 우세요? 버릴 땐 언제고 다시 찾아와서 울고 난리냐고요. 그러자 엄마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고 집을 나가서 아빠와 동거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덜컥 저를 가지게 되었고 출산을 하게 되었다네요.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막 출산을 끝낸 엄마에게 제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답니다. 엄마는 그 충격에 힘들어하다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거기서 미술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줄곧 대학 교수로 지냈다고 전했어요. 전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엄마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병원에서 미쳤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아빠가 나를 5년이나 키워줬고 친할머니도 저를 키웠어요. 얼마 못 가서 고아원에 버리긴 했지만 그런데 왜 엄마가 제 존재를 몰라요? 그건 네 외할아버지가 산부인과 원장을 돈으로 매수했었대. 그 당시에 시골 병원은 환자가 거의 없었으니까 돈으로 통한 거지. 그리고 네 아빠와 할머니한테도 돈을 주고 너를 보냈어. 나한테 다신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말이야. 그래서 너를 낳고 네 아빠와 할머니는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연락이 두절됐었단다. 난 여태껏 정말 네가 죽은 줄만 알고 살아왔어. 그런데 얼마 전에 폐암 말기로 돌아가신 네 외할아버지가 죽기 전 네 존재를 고백하더라. 내가 낳은 딸이 버젓이 살아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몇 달 동안 흥신소 사람들과 탐정을 고용해서 널 찾아 헤맸어. 그리고 이렇게 네 눈앞에 나타난 거고. 지순아, 이 엄마 말을 믿어주렴. 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네 곁을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머리가 더 복잡해진 전 슬퍼하는 엄마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게 다 무슨 헛소리인지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것도 믿지 못하겠으니 할머니를 한번 찾아가 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 예상했어. 할머니뿐만 아니라 네 아빠까지 만나서 한번 사자대면을 해보자. 아빠요? 아빠는 제가 5살 때 재혼을 하셔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엄마가 다 찾아놨어. 어디 있는지 지금 누구와 사는지 다 알고 있단다. 당장 거짓말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네 아빠랑 할머니 좀 만나러 가자. 그렇게 전 얼떨결에 퇴근하다 말고 할머니 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윽고 할머니 댁에 현관문이 열리자 거짓말처럼 아빠도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아빠는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이구, 지순이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살았냐? 수십 년 만에 본 아빠가 딸에게 한다는 말이 고작 그 정도인 걸로 봐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유추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아빠가 왜 저를 만나러 할머니 댁에 왔는지 금세 알게 되었답니다. 당신도 오랜만이네. 당신이 보낸 사람이 그러던데? 당신이 나한테 지순이 양육비 주겠다면서? 얼마나 줄 거야? 전 엄마가 제 엄마가 맞냐고 묻기도 전에 모든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엄마는 수십 년 만에 만난 아빠에게 따귀로 인사를 대신했어요. 나쁜 자식, 감히 내 딸 가지고 돈 거래를 해? 그리고 내 딸을 키우게 되었으면 제대로라도 키워야지. 어머니, 당신은 더해요. 어떻게 5살 먹은 애를 고아원에 내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당신들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얘가 오랜만에 나타나더니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 얘, 지순이가 내 손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내가 계속 키워? 시집도 안 가고 남자랑 동거부터 하는 네가 다른 남자랑 딴짓을 했을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버렸다. 5년이라도 키웠으면 그래도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여전히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인간 폐기물들은 가만둬선 안 돼. 내가 꼭 벌받게 할 거야. 아이씨고, 무슨 죄로 우릴 벌받게 할 건데? 고아원에 버린 게 과연 죄가 될까? 아니면
네 애비한테 돈 받고 네 딸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묵인한 죄로 벌을 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될걸. 보아하니 우리한테 양육비는 낚시질하려고 헛소리한 거고 과거 일 따지러 모양인데 그만 썩 꺼져. 아유 정말 재수가 없을라니까. 아이 아범 뭐해? 문 닫아. 결국 제가 엄마의 딸이라는 사실만 알게 되었고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엄마와 전 조용한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으시며 눈물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있었더라면 그런 집구석에 그렇게 매몰차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엄마가 찾아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가슴에 한을 풀어주도록 할게. 지순아, 그 전에 날 엄마로 받아주겠니? 네? 아, 네. 엄마는 뭐 저란 존재를 몰라서 떠난 거니까 용서하고 말고 할 건 없죠. 다만 제가 친근하게 대하지 못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사랑을 받고 자라본 적이 없어서 엄마 대하는 게 서투를 거예요. 괜찮아. 너만 내 딸로 옆에 있어준다면 상관없어. 지순이 넌 내 사랑만 받으면 돼. 앞으로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거 다 해줄 테니까 받기만 하면 돼. 엄마의 포옹이 어색했지만 가만히 안긴 채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절 데리고 대형 로펌으로 데려갔어요. 제가 시댁에서 있었던 일과 우산 공장에 제 캐릭터 우산에 대해 고백했답니다. 그러자 변호사들 중 한 분이 저작권 등록부터 하자며 제가 그동안 그렸던 그림을 모두 달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준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사주라는 시간 동안 엄마와 변호사들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해놓았고 재판 날짜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법원에서 전 남편과 시부모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은 억울한 표정으로 판사님 앞에서 열변을 토해냈습니다. 소상공인을 죽이려는 횡포라며 저희를 몹쓸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측 변호사는 제가 우산공장에 기여한 것들과 매출표, 그리고 얼마 전 등록한 캐릭터 저작권을 제시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동안 제 캐릭터를 숱하게 써왔으면서 어리석게도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판사님은 직접 재산을 빼앗은 것으로 간주해서 캐릭터 우산 매출의 20%를 저에게 지급하고 앞으로 캐릭터를 사용할 시 저작권자인 저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좌절하고 분노하며 법원 앞에서 저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 공장을 말아먹으려고 술을 써?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자리까지 받아 처먹었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냐? 웃기네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 그림 때문에 공장 팔자가 폈었잖아. 여하튼 앞으로는 내 캐릭터 사용 못하니까 예전처럼 민자 우산이나 팔아먹고 살아봐. 아마 얼마 못 가 망할 테니까.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엄마가 눈치를 주셨어요. 턱짓으로 남편의 뺨이라도 안 돼 갈기라고 신호를 주더라고요. 전 용기를 내서 다시 뒤를 돌아 전 남편 귓방맹이를 날렸습니다. 이윽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제 변호사들이 그놈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댁이 운영하는 우산공장은 석 달도 못 가 적자가 났는지 공장을 싼 값에 내놓았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셨어요. 지순아, 네가 그 공장 인수하는 게 어때? 네가 나 닮아서 그림에 큰 소질이 있잖아. 예전처럼 네 손재주를 이용해서 우산 말고도 네가 하고 있는 가방, 아동 신발, 모자 등 많은 잡화에 네 그림을 넣어서 팔아보는 거야. 엄마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게. 정말요? 그럼 제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신나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그 공장을 팔려고 할까요? 그건 걱정 마.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헐값에 나왔더라고. 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가서 매입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으면 돼. 전 엄마의 지원을 거절하지 않고 달갑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공장이 매입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시댁 식구들을 놀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같이 가서 조롱해주자고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그 공장 기계 빼는 날이라더라? 그지 완전히 망해서 오갈 데도 없다네. 아,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도 버림당했다고 하더라. 뭐 공장이 망해가니까 당연한 결과를 맞은 거지. 여하튼 가서 망한 시댁 구경이나 하자. 저희는 엄마 운전기사 차를 타고 공장 앞으로 찾아갔고 기계를 꺼내고 있는 정비사들과 기사들을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무룩해져 있는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어머,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전 남편 안녕? 세상에 공장이 완전히 망했네. 다른 사람한테 헐값에 넘겼다면서? 제가 놀려대자 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또 뭐야? 아씨, 지금 불난데 부채질하러 왔냐? 당장 꺼져! 너 때문에 우리 공장 망하고 난 이혼까지 당했어. 잘 됐네. 내가 바라던 바야. 그럼 장비 잘 꺼내고 청소 깨끗이 해놔라. 그래야 내가 편하게 회사를 차리지. 무슨 소리야 그게? 여기 회사를 차려? 이 멍청한 놈아. 여기 이제 내 공장이야. 니들이 말아먹은 공장 내가 인수했다고. 그러자 전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인수인 이름이 다르다며 따지듯 말했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그 인수인이 본인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줬어요. 시댁 식구들은 공장까지 다 뺏어가니 속이 시원하냐면서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데려온 경호원들이 저희를 보호했고 저희는 계속해서 시댁 식구들을 조롱했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30년 먹은 체증이 쭉 내려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거짓골로 떠나게 되었네요. 얼마 뒤 전 자파 제작회사의 대표가 돼서 20명의 직원을 뽑아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거래처를 트는 게 어려운데 다행히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셔서 전 열심히 물건만 만들면 됐답니다. 이듬해 제 공장의 매출은 우산 공장이 호황기일 때보다 몇 배는 더 큰 매출을 기록하게 되었고 공장을 하나 더 인수해서 회사를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반면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아빠와 할머니였죠. 엄마는 어떻게든 벌을 주고 싶어서 변호사들과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도 만료되었고 큰 벌을 내리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더는 마음고생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부탁했답니다. 엄마, 그만하면 됐어요.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랑 아빠가 벌을 받는다고 해서 제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고아원에서 성장하면서 엄청 야무지고 단단하게 컸어요. 오히려 할머니랑 계속 살았으면 더 불행했을 거예요.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 하지만 네 아빠랑 할머니는 언젠간 분명 천벌을 받을 거야. 외할아버지가 폐암으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처럼 말이야. 이젠 누구도 내 곁에서 널 빼앗을 수 없어, 지순아. 저희 모녀는 모든 걸 잊고 현재를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계속 저와 같이 살고 싶다 하셔서 엄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엄마가 어느 날 큰 소식을 들고 왔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순아, 네 할머니 말이야. 얼마 전에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대. 네? 그게 정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병복은 무슨 명복? 엄마가 천벌받을 거라고 했잖아. 네 할머니는 마땅한 벌을 받은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또 더 있다. 널 버리고 잘 살던 아빠도 작년에 식도암에 걸렸단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처먹고 링거 꽂고 벽에 똥칠하며 살고 있대. 하늘이 제대로 벌을 주려는지 쉽게 죽게 두지도 않는 것 같아. 네? 그렇게 많이 아프시대요? 그것도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순아, 물론 잘된 일은 아니지만 네가 성인 될 때까지 네 인생을 망친 적자들이야. 외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난 아직도 내 딸을 빼앗아간 인간들 용서하지 못했어. 아마 죽는 그날까지 그럴 거야. 엄마는 하늘의 신이 존재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며 이제야 선과 악이 구분되어 벌을 받은 가족들과 행복을 거머쥔 저와 엄마를 가리켰답니다. 지금은 시간이 그래도 좀 지나서
엄마도 저도 남아있는 감정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제가 많이 불쌍하고 가여우셨죠? 그래도 끝은 행복을 가졌으니 함께 기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또 다음 사연으로 만나요. 안녕.